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고도 망하는 것, 나중에 뛰어들어서 이기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결정적인 차이를 오늘 탐정이 낱낱이 수사해드리겠습니다. 경제사건의 이면을 수사하는 채널, 경제탐정노트입니다. 사건 파일을 열겠습니다. 2012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홈조이라는 홈클리닝 플랫폼이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집 청소를 원하는 고객과 청소 인력을 연결해주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O2O 서비스였습니다. 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금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이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신규 고객을 모으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파격적인 할인 쿠폰을 뿌렸지만 정가로 결제하는 충성 고객은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고객과 청소 인력은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플랫폼 밖에서 직접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점 효과만 믿고 플랫폼 생태계의 핵심인 가격 정책과 신뢰 구축을 등한시한 결과였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이기는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수사 파일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탐정이 수사할 내용은 플랫폼 기업의 실패 요인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면 왜 먼저 시작한 기업이 망하고 나중에 들어온 기업이 이기는지가 완전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실패 요인입니다.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버보다 앞서 차량 공유 시장에 뛰어든 사이드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개인 차량 공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버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처음에 쓴 결제 방식이 충격적입니다. 기부 방식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나서 드라이버에게 얼마를 줄지 승객이 알아서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앱이 평균 기부액 정보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승객은 1,000원을 냈고 어떤 승객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버들은 불만을 가졌고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버가 줄자 대기 시간이 늘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늘자 승객들이 다른 서비스로 넘어갔습니다. 이 악순환이 사이드카를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나중에 들어온 우버는 처음부터 명확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는 순간 요금이 확정됩니다. 흥정도 없고 불확실성도 없습니다. 이 단순한 차이 하나가 사이드카와 우버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수박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 한 가게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손님이 알아서 주고 싶은 만큼 내도 됩니다. 다른 가게는 가격이 명확하게 붙어 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사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명확한 가게입니다. 플랫폼에서 가격의 명확성은 신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이드카는 이 기본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카의 실패에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금 조달의 실패입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서 공격적으로 드라이버를 모집하고 승객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처음에 돈을 잃더라도 빠르게 사용자를 확보해야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사이드카는 이 자금력 싸움에서 뒤처졌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먼저 시작했어도 자금력이 없으면 지는 것이 플랫폼 전쟁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실패 요인입니다. 신뢰 구축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이해하려면 중국 이커머스 시장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이베이는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한 세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했고 처음에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라는 신생기업이 타오바오라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베이는 중국에서도 미국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상품을 올리는 비용과 거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타오바오는 완전히 달리 접근했습니다. 완전 무료로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베이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소통하는 것을 막았던 반면 타오바오는 즉석 메시지 기능을 넣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판매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지 못한 물건을 온라인으로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타오바오에서는 판매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안전 결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고 만족한다고 확인해야만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에스크로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3자가 돈을 맡아뒀다가 거래가 성사됐을 때 판매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 하나가 중국 소비자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반면 이베이는 미국에서 잘 작동하던 페이팔 결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낯선 시스템이었고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베이는 중국에서 선두를 달리다가 알리바바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결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먼저 왔어도 신뢰를 만들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 요인입니다. 경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브라우저 시장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가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였습니다.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넷스케이프로 인터넷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체제를 쓰면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설치됐습니다. 별도로 넷스케이프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2004년 넷스케이프의 점유율은 제로가 됐습니다. 90%에서 제로로 1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넷스케이프를 무너뜨린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시장을 장악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혁신을 멈췄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넣지 않았습니다. 더 빠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장악했으니 굳이 힘들게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2008년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내놓았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10배 빠른 속도, 강력한 보안, 깔끔한 인터페이스. 사람들이 물밀듯이 크롬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사라졌습니다. 구글 크롬이 세계 브라우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정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도 경쟁을 무시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시장을 장악했다는 것이 영원한 승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탐정은 이것을 자만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을 장악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혁신을 멈추면 추락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실패 요인입니다. 너무 늦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비싼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자금력도 있었고 기술력도 있었고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윈도우 사용자라는 기반도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 무려 수십억 달러를 스마트폰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지금 윈도우 폰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핵심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었을 때 이미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는 수억 명의 사용자와 수백만 개의 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앱이 100만 개 있는 플랫폼과 앱이 몇천 개밖에 없는 플랫폼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리 기기 성능이 좋아도 쓸 수 있는 앱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돈과 기술은 있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개발자들이 앱을 올리고 사용자들이 쌓이고 그 사용자들이 다시 더 많은 개발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이 쌓여야 합니다. 그 시간을 마이크로소프트는 놓쳤고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수사의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플랫폼 경쟁은 상품 경쟁과 다릅니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면 이길 수 있는 게 상품 경쟁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경쟁에서는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도 이미 굳어진 생태계를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수사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을 꺼낼 시간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홈조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홈조이가 먼저 시작했음에도 실패한 이유가 이제 보이십니까? 이들은 파격적인 할인을 통해 겉보기에는 시장을 선점한 듯 보였지만 플랫폼 내부의 신뢰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청소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했고 수수료 구조는 참여자 모두에게 불만을 안겼습니다. 결국 고객과 청소 인력은 플랫폼을 이탈해 직거래를 택했습니다. 사이드카 이베이의 중국 실패 넷스케이프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폰이 거대 기업들이 저지른 실수를 유망했던 스타트업 홈조이도 똑같이 반복한 것입니다.
규모는 달라도 실패의 공식은 같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선점 효과라는 환상에 기대어 기본을 놓치는 순간 붕괴는 필연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수사의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탐정이 3가지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은 명확하게 설정하십시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고객에게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알아서 내라는 방식, 나중에 상황 봐서 결정하는 방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플랫폼이든 개인 사업이든 가격의 명확성은 생존의 기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신뢰를 만드는 시스템에 투자하십시오. 고객 리뷰, 품질 보증, 불만 처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귀찮고 비용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베이가 알리바바에 진 것은 서비스 품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만드는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경쟁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도 방심하는 순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넷스케이프의 90%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독점도 깨졌습니다. 시장을 장악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 시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서비스였습니다. 동창들을 찾아주는 플랫폼으로 2000년대 초반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보다 먼저 소셜 네트워크의 개념을 구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브 스쿨은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먼저 시작했어도 가격, 신뢰, 경쟁 대응, 타이밍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사라집니다. 이것이 플랫폼 전쟁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거대 기업에도 작은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탐정이 드린 4가지 실패 요인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가격 책정, 신뢰 구축 실패, 경쟁 무시, 뒤늦은 시장 진입. 이 4가지 함정을 피하는 것이 이 시대 어떤 사업을 하든 살아남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공식입니다. 세상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시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열어본 4가지 실패 파일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투자 생존에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이면에 숨겨진 더 치명적인 오류를 찾아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경제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십시오. 경제의 숨은 단서를 쫓는 경제 탐정 노트였습니다.